안녕하십니까? 통계 비전공자의 통할못들을 위한 기초통계 강의 조조효과와 매개효과 세 번째 시간 11-3 매개효과란 무엇인가 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조조효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번엔 매개효과입니다. Mediating Effect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논문 쓸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매개효과란 이 용어 그대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때 그 사이에서 독립과 종속변수 사이에서 매개하는 변수 이러한 변수인 매개변수를 통해서 그 영향이 전달되는 경우 우리는 매개효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독립변수를 x, 종속변수를 y, 그리고 매개변수를 m으로 표현합니다. 이때 이 x, m, y의 순서대로 화살표가 그려지고요. 그러면서 그 관계가 영향성이 순차적으로 생기는 것. 이걸 이제 매개효과라고 하죠. 매개효과, 특히 매개변수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사실은 이제 뒤에서 우리가 매개변수의 종류, 매개효과의 종류를 알아보겠지만 오직 매개변수를 통해서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 경우에는 매개변수가 굉장히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매개변수가 없어지면 그 영향력이 전달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이제 이 매개 변수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뿐만 아니라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됨으로써 매개 효과에 의해서 그 효과가 커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매개 효과의 중요성입니다. 매개 효과의 종류를 이렇게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부분 매개 효과와 완전 매개 효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부분 매개 효과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 m을 거쳐서 이렇게 종속 변수 y까지 가는 이 매개 효과죠. 순수하게 매개 효과와 그 다음 직접적인 효과 x로부터 y까지의 직접적인 효과가 동시에 있는 경우를 우리는 부분 매개 효과라고 합니다. 반면에 완전 매개 효과는 뭐냐면 이렇게 x에서 y로 직접 가는 것이 없고요. 오직 x가 m 매개 변수를 거쳐서 종속 변수 y로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완전 매개 효과가 있다. 완전 매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은 사실 제일 유명한 건 지난번 조절 효과 때도 제가 소개했던 베런 앤 케니의 논문입니다. 1986년도 논문이고요. 그때 얘기했지만 사실 굉장히 쉬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페이퍼입니다. 매우 오래된 방법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런 앤 케니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은 회귀 분석을 이용한 3단계 방법을 사용합니다. 즉 회귀 분석을 3번 한다는 뜻이죠. 첫 번째 1단계에서는 회귀 분석을 x를 독립 변수로 그죠? 그 다음에 이 매개 변수를 종속 변수로 놓고 한번 첫 번째를 합니다. 2단계에서는 독립 변수 x는 그대로 있고 종속 변수를 진짜 종속 변수인 y로 바꿉니다. 그 다음 3단계에서는 이 2단계의 상태에서 독립 변수를 하나 추가합니다. 즉 매개 변수를 추가적인 독립 변수로 넣어서 다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1, 2, 3단계를 볼 때 무엇을 봐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첫 번째 1단계에서는 이 독립 변수 x가 매개 변수 m에 대해서 무조건 유의해야 합니다. 2단계에서 역시 독립 변수 x는 종속 변수 y에 대해서 무조건 유의해야 하죠. 3단계에서는 2단계의 회귀식에 이제 m, 즉 매개 변수 m이 새로이 추가된 건데 이때 이 매개 변수 m은 역시 무조건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유의해야 우리가 매개 효과가 일단 있다라고 보고요. 매개 효과의 종류 두 가지가 있었죠. 직접 매개와 이제 간접 매개 이렇게 있을 때 x가 2단계에서는 유의했는데 그죠? 3단계에서 유의하지 않다. 이렇게 될 경우 즉 매개 변수가 추가됨으로써 유의했던 독립 변수가 유의하지 않게 바뀌면 이때의 매개 효과는 완전 매개입니다. 반면에 2단계와 3단계 모두에서 독립 변수 x가 유의할 경우 즉 3단계에서 매개 변수 m이 추가되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유의하면 이때는 이 m
이 매개 변수는 부분 매개를 하는 거죠. 이렇게만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볼 거냐면 1, 2, 3단계를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 건 부분 매개인데요. 부분 매개는 독립변수 x가 매개변수 m에도 영향을 미치고 유의하게, 그죠? 여기서 SI는 significant, 유의하다의 약자를 제가 쓴 거고요. 역시 매개변수 m 또한 종속변수 y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효과 또한 유의한 경우를 우리는 부분 매개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1, 2, 3단계가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종속변수를 사실은 이 매개변수 m을 넣고 독립변수에 x를 넣습니다. 이때의 베타1 회귀계수가 무조건 유의해야죠. 무슨 뜻이냐? 이게 유의하다는 얘기는 x가 m에 대해서 요 패스웨이, 요 화살표가 유의하다란 뜻이 됩니다. 2단계에서는 종속변수가 진짜 종속변수 y로 바뀌죠. 이때 회귀계수를 제가 여기서는 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파이가 무조건 유의해야 합니다. 일단 이 그림엔 파이가 없습니다만 유의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3단계가 되면 요 2단계에 추가적으로 매개변수 m을 넣습니다. 독립변수로서. 그럼 그때 일단 첫 번째 요 베타3 요거죠. m에서 y로 가는 이 화살표가 무조건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서 요렇게 흘러서 가는 이 과정이 매개 효과의 과정이 모두 유의하게 되니까요. 만약에 베타1이나 베타3 둘 중에 하나가 유의하지 않다. 이러면 사실은 매개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단계에서 이 베타3가 무조건 유의한 상태에서 베타2, 즉 독립변수 x가 유의하면 요 패스웨이가 유의해지게 되는 겁니다. m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m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x가 유의하다. 따라서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독립변수 x는 매개변수를 통해서도 종속변수 y에 영향을 주지만 사실상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준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완전 매개가 되면은 이제 앞에 1단계와 2단계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3단계에서 베타3 역시 무조건 유의해야 됩니다. 얘가 유의해야죠. 무조건. 그죠? 그래야 이렇게 요 과정이 이 화살표들 두 개가 유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여기서 유의했던 이 x가 새로운 독립변수로서 매개변수가 들어온 순간 x가 유의하지 않게 됐다. 즉 베타2가 이게 유의하지 않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완전 매개라고 합니다. 왜냐? 오직 매개 효과는 매개 변수만을 통해서 영향을 미칠 뿐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가 매개 효과, 매개 변수를 이야기할 때 또 한 가지 이야기한 게 총효과라는 겁니다. 이제 이 총효과는 일반적으로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의 합을 우리는 총효과라고 합니다.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직접 효과는 뭐냐면 사실 x에서 y로 직접 가는 걸 직접 효과라고 합니다. 다이렉트 이펙트. 반면에 간접 효과라고 하는 건 이렇게 걸쳐가는 거죠. 이게 이제 간접 효과, 인다이렉트 이펙트인데 어떻게 이 효과를 계산하냐면 직접 효과인 경우엔 이 베타2 회귀 계수 자체가 직접 효과고요. 간접 효과인 경우에는 베타1 회귀 계수와 베타3 회귀 계수를 곱합니다. 이렇게. 그죠? 따라서 부분 매개에 있어서 총 효과는 이 직접 효과 베타2와 그죠? 여기에 있는 그 다음에 베타1 곱하기 베타3라고 하는 간접 효과의 합이 총 효과가 됩니다. 그런데 완전 매개에서는 직접 효과가 어떤가요? 제로죠. 즉, 요 부분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간접 효과가 곧 총 효과가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 간접 효과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뭐 과거에도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한 학자들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좀 많아지긴 했는데요. 간접 효과의 문제를 한번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메론 앤 케니의 3단계는 동일합니다. 여기 앞에서 본 그 3단계를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게 있고요. 좌측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이야기한 우리가 하는 통계는 사실 분산의 마법이다. 그리고 회귀 분석은
종속 변수의 분산을 독립 변수의 분산으로 얼마만큼 잘 설명하느냐의 문제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동그라미들을 분산으로 이해해 보죠. 요 동그라미가 종속 변수 y의 분산이고요. 요 동그라미가 매개 변수 m의 분산이고요. 요 동그라미가 독립 변수 x의 분산입니다. 즉 독립 변수를 이용해서 종속 변수를 설명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항상 언제나 그랬듯이. 근데 이때 2단계에서 2단계와 3단계를 비교해 보면 결국 요 매개 변수를 추가적인 독립 변수로 투입합니다. 그럼 사실 그때 요 2단계에서의 x의 회귀계수인 파이와 3단계에서의 x의 회귀계수인 베타2가 어떻게 되냐면 2단계에서 3단계로 가는 과정에서 크기가 작아집니다. 즉 파이가 베타2보다 언제나 크죠. 이건 언제나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베런앤케니의 3단계를 하는데 파이가 베타2보다 크지 않다, 작다 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 아주 이상한. 그죠? 그럼 이때 이 줄어든 그 회귀계수의 사이즈, 줄어든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바로 간접 효과입니다. 간접 효과. 그래서 간접 효과는 사실 이론적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파이 마이너스 베타 2가 간접 효과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간접 효과를 어떻게 계산했나요? 간접 효과는 베타 1 곱하기 베타 3 두 개의 회귀 계수 두 번 1단계와 3단계의 회귀 분석에서 나온 회귀 계수의 곱으로 우리가 간접 효과를 구했죠. 따라서 이 두 가지는 같은 겁니다. 그죠? 이 두 가지 파이 마이너스 베타 2와 베타 1 곱하기 베타 3는 같은 겁니다. 간접 효과죠. 그럼 이 겹치는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냐? 요 부분인 거죠. 즉 독립 변수의 분산과 매개 변수의 분산이 겹치면서 종속 변수의 분산을 설명한 요 C라고 하는 요 부분이 바로 간접 효과입니다. 겹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간접 효과, 직접 효과, 요 매개 효과를 분석을 하시면 소벨 테스트라는 거를 만나게 됩니다. 이 소벨 테스트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앞에서 봤던 요 그림, 우측에 있는 요 그림에 면적의 C라는 부분의 면적이 얼마나 큰지 알아보는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게 얼마만큼 크냐, 유의하냐, 아니냐를 보는 거죠. 계산상 뭐가 필요하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1단계에서 한 베타 1 회귀계수와 이 회귀계수의 표준오차, 그리고 3단계의 베타 3와 베타 3의 표준오차가 필요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요. 자, 베타 1이 누구였냐면 1단계에서의 베타 1이 요 부분의 회귀계수입니다. 그죠? 그다음 3단계의 베타 3가 바로 요 부분의 회귀계수죠. 그죠? 소벨 테스트라고 하는 건 그래서 요렇게 가는 간접 효과가 유의한지 아닌지를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개의 각각의 회귀 개수가 유의한지 아닌지는 알죠. 1단계에서 유의한지 아닌지 우리가 봤고요. 3단계에서 유의한지 아닌지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간접 효과는 이 두 개의 회귀 개수의 곱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하나의 회귀 개수가 유의하다, 각각의 회귀 개수가 유의하다와 이 두 개의 회귀 개수를 곱한 값이 유의하다는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회귀 개수를 곱셈한 값이 유의한지 아닌지를 테스트해 보는 것이 바로 소벨 테스트입니다. 테스트하는 기본 방법은 t-밸류, 뭐 어떤 책에는 g-밸류라고도 나오긴 하는데 뭐 사실 뭐 샘플 사이즈가 많아지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 t값의 자죠. 윗부분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간접 효과고요. 이 간접 효과가 우연히 이 사이즈가 나온 게 아니냐, 베타 1 곱하기 베타 3라는 어떤 값이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닌지 알기 위해서 두 변수의 스탠다드 에러를 각각 가지고서 거꾸로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라고도 이제 요걸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구하는 방식이 계산 방식이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해서 이 t 값이 유의하냐 아니냐를 보는 거죠. 여기 오타가 있는데 구글링 하시면 실제 소벨 테스트는 이걸 계산해주는, 그쵸, 계산해주는 웹페이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값, 베타 1, 베타 1의 표준 오차, 베타 3, 베타 3의 표준 오차 이 네 개의 값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 언제든 이 값을 계산해 주는 웹페이지는 구글 링을 해보면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사실상 소벨 테스트의 문제는 뭐냐면요. 앞에서 말한 이 베타 1 곱하기 베타 3가 이론적으로는 파이 마이너스 베타 2와 같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이 경우에 소벨 테스트는 의미가 없죠. 보통 미싱 밸류가 생긴 경우에 샘플 사이즈가 달라버리면 1, 2, 3단계에서 샘플 사이즈가 달라버리면 이게 소벨 테스트가 아무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걸 우리가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베타 1 곱하기 베타 3 이 회귀 계수의 곱으로 만들어진 어떤 값의 분포가 불분명합니다. 우리가 가진 데이터가 설사 정규분포라고 해도 회귀 계수의 분포가 정규분포라고는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 자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엔 그래서 사실 많은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고 나름 인정을 받고 있는 방법이 바로 부트스트래핑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살짝 설명을 했는데요. 이 부트스트래핑이라는 방법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샘플에서 다시 리샘플링을 반복하는 겁니다. 보통 1000번을 최소로 하고 10,000번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떤 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샘플링을 계속 내가 다시 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샘플링을 해서 회귀 분석을 3단계를 해서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회귀 계수, 크로스 프로덕트, 요 베타 1 곱하기 베타 3의 이그 95% 신뢰 구간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1000번, 10,000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을 때 95%의 confidence interval, 그죠? 이 안에 0이 들어가면 이거는 간접 효과가 없다라고 보고요. 0이 들어가면 0이 들어가면 간접 효과가 없는 거고 0이 안 들어가면 간접 효과가 있는 거죠. 0과 다르니까. 좀 복잡하긴 한데 사실 요 다음 시간에 자모비를 가지고 살짝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조절효과, 매개효과 세 번째 시간, 매개효과란 무엇인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